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우울감과 공허함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이 감정들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5년 전 30여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쉴 수 있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곧 일상의 공허함이 찾아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도 없어지니 정말 하루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40%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을 그냥 두면 진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멘탈 건강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시도해 본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이 모든 분들에게 딱 맞는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대부분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교에 가야 했고, 직장에 가야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못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 있으시죠? 저는 항상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엄두도 못 냈어요. 은퇴 후에 용기를 내서 시작했더니 지금은 동네 작은 공연에도 나갈 정도가 됐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멋있다고 할 때 그 기분이란,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좌절감도 찾아오죠. 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새소리를 들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해요. 제 친구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은퇴 후에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니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지금은 등산 모임도 하고 바둑 모임도 하면서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발짝만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함을 이기는데 육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 중요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힘든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만 커져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식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필수랍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가 있다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죠.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손주에게 털모자 떠주기, 동네 공원 청소 봉사하기 같은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가르쳐 드리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보내기 위한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제 삶의 큰 보람이 되었답니다.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꼭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주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능하게 하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외국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좋은 선택이에요. 유튜브만 해도 배울 것이 정말 많죠. 손주들에게 도움을 받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옆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70세에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봉사활동까지 하신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일곱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울함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에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 적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우울한 마음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상담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는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우울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노인 상담 전문 센터도 많이 생겼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부담도 많이 줄었답니다. 상담 치료 외에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 물질과 관련된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에도 다양한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10분간 명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어요.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명상 같은 영상들이 많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취미 활동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몰입하는 시간 동안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답니다. 열 번째로는 자원봉사와 나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나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복지관, 보육원, 양로원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나눠주는 멘토링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한 달에 2번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을 주죠. 11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우울감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보세요. 일부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답니다. 아파트 경비, 마트 판매원, 학교 급식 도우미 등 체력에 맞는 일을 찾아보세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12번째로는 디지털 소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소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카카오톡, 유튜브, 줌 같은 앱들을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쯤으로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다들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어요.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13번째로는 취침 전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들기 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취침 전 1시간은 휴대폰이나 TV를 멀리하고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 책 읽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는데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런 습관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4번째는 웃음의 힘입니다. 웃음은 정말 강력한 자연 치료제예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여준답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재미있는 영화나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웃음 요가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노인복지관에서도 많이 진행한답니다. 제 아내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한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 종일 미소를 짓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인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친한 친구에게도 이런 말을 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도 잘 해냈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같은 긍정적인 말들이요. 이런 자기 대화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퇴 후 우울함을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눌 시간입니다. 우울함은 잠시 찾아오는 구름일 뿐, 그 뒤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른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행복 채널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